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차지한 영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수개월과 수천 명의 병사가 소모되었고 푸틴은 이것이 2026년 여름 공세를 위한 군사적 위치를 확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푸틴은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의 것을 되찾았고 푸틴의 남동부 전선은 단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0년 동안 연구될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방역을 선택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주요 수치가 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는 400제곱킬로미터, 즉 약 154제곱마일을 탈환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말에 따른 것으로 그는 우크라이나가 1월 이후 러시아로부터 이만큼의 영토와 8개의 정착지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르스키는 2월 23일 이런 주장과 함께 더 많은 해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성과는 인접부대와 함께 작전하는 우크라이나 공수부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침공군을 괴멸시키고 그 뒤를 이어 보병과 기계화 부대가 남은 적을 소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또한 이 움직임은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의 양뿐 아니라 그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의 2026년 러시아에 대한 주요 공세가 올렉산드리우카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해에 인구가 4,000명도 안 되었던 이 작은 마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올렉산드리우카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주, 도네츠크, 자포리자,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독특한 마을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내내 세 지역을 공격했고 특히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는 2026년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알렉산드리우카를 향해 더 깊숙이 진격하면서 러시아가 올해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로 더 깊이 진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광대한 영토를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최신 방역 작전은 지난 9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방향으로 유사한 공세를 펼친 후 이어진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 공세에서 우크라이나는 주로 도네츠크주에 집중하여 약 160제곱킬로미터, 즉 약 61.7제곱마일의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을 요새화하며 푸틴의 포크로우스크시 점령 시도를 피로 물든 학살로 바꿔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남동쪽으로 진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잠시 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작전은 당분간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시르스키 장군은 올렉산드리브카 방향에서도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스타링크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틈을 타 더 많은 영토를 되찾으려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가 적절한 대체책을 마련할 때까지 이 정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분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내놓은 최선의 방안은 오지 단말기를 실은 풍선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풍선들은 한 번에 며칠밖에 날지 못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성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위성군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전선 전체에서의 통신이 여전히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군이 소통에 실패하면 우크라이나가 그 틈을 노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동부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며 러시아에게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변함없으며 수호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방어력과 각 전선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성과를 보고한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해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약간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무리하게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나라 남동부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라는 곡이 분쇄기의 병사들을 총알바디로 던져넣는 것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26년 한 해에만 6만 5천 명의 병사를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잃었다고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이터가 2월 중순 위넨 안보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추세를 계속한다면 연말까지 약 39만 명의 병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것도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를 위해 러시아가 피를 흘렸다는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남동부 전선이 우크라이나의 징역으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 한 달간 400제곱킬로미터를 확보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2월 17일 뉴스위크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남동부 방역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영토가 지난 2년 반 동안 얻은 영토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주장은 우크라이나가 201제곱킬로미터 또는 77.6제곱마일을 탈환했을 때 나온 말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성과는 2배로 늘어났고 이미 인상적이었던 방역이 이제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향후 공격 거점으로 삼으려던 주요 지점을 탈환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이들 중 일부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가 네차이브카, 피샤나, 안드리브카, 라디즈나, 오스토피브스카, 노바 자포리자 등 모두 앞서 언급한 올렉산드리브카 방향에 위치한 지역들을 해방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시르스키가 우크라이나의 접근 방식이 체계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들에서 러시아군을 능숙하게 몰아내어 지금은 더 강력한 공세를 펼칠 수 있고 이후에는 러시아군에 맞서 방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가 계속되는 회색지대도 아닙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2월 24일까지 2주간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이 지역 근처에서 러시아군이 전혀 목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역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추가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보급망 유지와 관련된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이는 탄약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전장에서 부상자를 신속히 후송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전투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러시아의 이득은 한 달 만에 사라졌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다가올 일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남동부에서 방역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는 전장 속 힘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만듭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보란듯이 조롱하며 푸틴이 예상치 못한 굴욕을 주는 방식으로 방역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광기 어린 대통령을 굴욕시키는 것이 우크라이나에게 항상 긍정적인 일이긴 해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남동부에서 공세를 펼치는 데에는 푸틴 자신이 시도해왔던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푸틴은 최근 몇 달간 특정 내러티브를 만들려 했습니다. 평화회담이 이어지지만 최근 제네바 회담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정복 불가능한 군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힘 앞에 무너져가는 작은 나라로 묘사하려 합니다. 지난 4년간의 전투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내러티브가 터무니없다는 걸 알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평화회담의 주요 중재자로 나선 미국을 상대로 러시아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는 깨져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방역이 큰 역할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든 것만으로도 푸틴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승리가 결코 확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북동부 쿠피안스크시에서 대부분 몰아내고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의 여러 마을을 탈환함으로써 러시아 장군들이 주장한 상당한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푸틴이 미국 전체에 자신의 가짜 꿀을 조금씩 흘려놓으려 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진짜 꿀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방하는 모든 영토는 미국의 우크라이나가 아직 건재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푸틴이 곧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군대라면 현재 우크라이나처럼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방안보부서장인 세스 존스가 저널에 말했듯이 푸틴에게 남은 것은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려는 시도뿐입니다. 세스 존스는 푸틴의 내러티브 시도에 대해 그것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큰 돌파구라며 진정한 희망은 미국의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러티브 붕괴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2026년에 푸틴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동남부 방역 작전에 대해 다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세로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푸틴과 그의 군부 측근들에게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주둔한 러시아 예비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제1독립돌격연대의 지휘관인 드미트로 필라토프 대위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푸틴이 원하지 않는 게임을 러시아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필라토프 대위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성과에 대해 우리는 최대한 깊숙이 침투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요 수치 자체보다는 그 성과가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힙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 중 하나는 적이 계획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곳에 예비 병력을 배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도권을 잡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푸틴의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와 우크라이나가 획득한 영토를 어떻게 활용하려는지에 대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영토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불가피한 일이 발생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작전에 투입되어 더 많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푸틴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러시아의 예비 병력이 소모되고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과 방어가 약화되는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푸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시르스키는 2026년 우크라이나가 새 공세를 계획 중이라고 소모했습니다. UA와이어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방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방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적이 우리의 행동을 막으려 인력, 무기, 탄약을 투입하고 철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르스키는 푸틴에게 공격 전 상황을 분명히 설명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성과를 거두기 위해 취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분명히 사전에 잘 계획된 것이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길목을 확보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전략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르스키가 말한 대로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하여금 더 많은 예비군을 소모하게 만드는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20일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순환 시기자 비자발적인 군 동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예비군을 우크라이나로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한 은밀한 동원과 다름없습니다. 자원병이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내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 억지로 전장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략으로 이제 남동부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통제권을 얻으면서 우리는 영상에서 암시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것이 푸틴의 러시아 예비군 계획에 혼란을 야기하는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실제로 방어를 고려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여름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2월 초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 지휘부가 여름에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성과를 내고 있는 정확한 지역들입니다. ISU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성과 전에도 그 공세는 의문이 있었으나 러시아군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비 병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아니스크 같은 도네츠크 도시들을 향한 진격과 자포리자시와 오로키우 방향으로의 진격이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공세에 필요한 영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더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진격하려는 방향에서 4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해방시킨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과제는 추가 방어선 구축이며 요새화 작업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징역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드리 크로마로프 우크라이나군 예비역 장교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방역에 대해 논의하면서 UNN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크로마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에 느슨하게 대응한 반면 러시아는 약 15만 예비군을 그 방향에 집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방어선이 충분하지 않아 러시아군이 예비군으로 일부 진지를 점령했다고 그 장교는 UNN에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역으로 일부 진지를 탈환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푸틴에게 보여줬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실제로 이번 여름에 우크라이나 남동부로 진격할 계획이라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많은 영토를 해방시킨 덕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대규모 살상지대를 뚫고 진격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곧 마주하게 될 이런 종류의 저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방어선은 여름 남동부에 투입되는 러시아군을 무자비하게 소모시킬 것입니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살상지대를 살펴보면 됩니다. 최전선에서 20km, 즉 약 12마일 이상까지 뻗어 있는 경우가 많은 살상지대는 우크라이나가 수많은 방어시설을 겹겹이 구축해 놓은 지역입니다. 이곳을 통과해 조금이라도 전진하려면 러시아는 수천 명의 병사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살상지대에서 지형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설명입니다. 철조망이 땅 전체에 겹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철조망은 전선 전체에 걸쳐 거대한 코일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러시아 병사들을 느리게 만들고 천천히 잘라내도록 강요합니다. 더 얇은 철조망도 땅에 설치되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들의 다리를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지연을 유발합니다. 러시아가 기계화 부대를 살상지대로 보내려고 하면 용치와 대전차 참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들 역시 그들을 느리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대전차 지뢰가 곳곳에 깔려 있어 전차의 궤도를 날려버리고 장갑차를 파괴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있습니다. 수천 대나 됩니다. 이 드론들 중 일부는 살상지대 뒤편이나 우크라이나가 그 안에 구축한 터널에서 조종되며 어떤 드론은 감시하고 또 다른 드론은 파괴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찰 드론은 수마일에 걸친 살상지대를 스캔하며 러시아 돌격 부대를 찾습니다. 이들이 철조망과 대전차 방어선에 갇힌 채 발견되면 공격 드론이 투입됩니다. FPV 드론이 러시아군에게 쏟아지며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에 한층 더 천재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다층 방어선을 이용해 러시아군이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좁고 뻔한 경로를 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 병사들을 병목 지점에 몰아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다. 드론, 미사일, 그리고 포병이 모두 공격을 가해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러한 살상지대를 남동부에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방역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를 인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땅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공격적인 형태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1월 20일 기자들과의 회의에서 2026년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감당 못할 수준으로 높여 힘으로 평화를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올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가 매달 러시아 군에 대해 5만 명의 확인 사살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해방한 영토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살상지대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군인들을 자원 취급하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허를 찔렸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우리가 본 것보다 푸틴의 군대에게 더 고통스러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포위되어 전멸했고 곧 남동부에서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지대 전략으로 인해 이미 인력, 장갑차, 자금 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전술이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헤드라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위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